너나 잘하세요. 예, 아주 친절한 분이죠. 예, 양미숙의 친절한 미숙 씨.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 스튜디오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친절한 얘기를 해볼까요? 예, 오늘은 뭐 최근에 또 언론 보도가 많이 되었던 부산 외대부지 개발에 대해서 아마 좀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예, 네. 부산 외대부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네. 뭐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된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부산 외대부지는 이제 생각해보면 지금 남산동을 이전에 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2014년이었고요. 근데 이 이제 우암동에 원래 있었죠. 네. 우암동 부지를 담보로 해서 이제 이전을 했고요. 근데 이제 2014년에 이제 옮겨가고 나서 슬럼화가 됩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2017년에 사전 협상 대상지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입찰을 했지만 유찰이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신속 추진 사업으로 결정돼서 부산시, 부산외대 그리고 LH공사가 예. 공영 개발을 하겠다고 발표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여기가 이제 특혜 개발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일단 이게 부산하고 서울을 좀 차이를 보셔야 되거든요. 사전협상대 대상지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도심 내에 5만 제곱미터 이상 지금 뭐 2,500으로 좀 낮아지긴 했는데 예. 원래 뭐 여러 가지 산업단지나 뭐 유통센터가 있었던 그런 지역이 기능을 다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외곽으로 나간다든지 그런 지역을 그러면 이제 좀 산업단지나 중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용도를 변경해야 되는데 용도를 변경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전협상 대상지로 지정해서 그 민간 사업자는 거기에 일정 부분 도심 기능과 이런 걸 하면서 공공은 기부를 받는 이런 형식을 진행되거든요. 그런데 서울은 보면 그 주변 지역과의 관계나 계획 그리고 해당 부지에 대한 계획을 먼저 검토한 다음에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부산은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그냥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은 미리 결정이 됩니다. 10곳이 부산은. 근데 이게 이제 사전협상 대상지가 된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심 내지 않습니까? 네네. 도심 내에 자연 녹지나 중공업지가 용경이 변경된다면 주변 땅값을 비롯해서 그 해당 부지도 토지가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올라가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그렇게 토지가가 올라간다는 거는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한테는 막대한 수익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아직 계획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부산시는 그런 따지는 과정 없이 사전협상제 대상지로 지정하기 때문에 지정받는 것만으로도 특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는지 왜 이걸 사전협상제까지 왔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 게 네. 2015년에 부산 외대가 남산동으로 이전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2016년에 부산 외대 측에서 임대유 분양으로 뉴스테이 사업하겠다. 네네. 심의를 올렸어요. 그런데 여기 아파트 짓는 거 좀 부적절하다. 예. 반려가 됐죠. 근데 2018년에 이제 당시 서병수 시장이죠. 예. 1,468억 원 시비 투입해가지고 부산시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청년 임대주택 그리고 맞습니다. 커뮤니티 시설, 예. 해양 R&D, 창업 시설 이거 복합 공간 조성하겠다. 테라스 하우스 같은 거 조성하고 그렇게 안 됐습니다. 그런데 주변 지역과의 연계 활용 계획이 좀 미흡하다. 그래서 사전 심사 단계에서 재검토 의견이 또 나왔어요. 예. 자, 2019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부산시, LH 그리고 부산 외대 측이 같이 MOU를 맺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을 공공 복합 타운으로 짓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차일피일 뭐 무소식이다가 이제 부산 외대에서 갑자기 이제 여기를 2차를 올려요. 예, 그게 3차입니다. 이제 협상 진행 과정에서 그렇죠. 갑자기 올려버립니다. 그게 한 200억, 300억의 보상비 차이로 그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MOU를 체결했다는 거는 이곳은 공공 개발을 하겠다라는 곳인데 덜컥 민간업체가 이곳에 입찰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민간업체가 여기 사전협상제 해가지고 좀 아파트 지으면 안 되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그러니까 공공이라는 단어 자체가 슬그머니 뒤쪽으로 빠지면서 마치 이제 정말 영화에서 무슨 페이드 아웃, 페이드 인 되는 것처럼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 버렸단 말이죠.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그러면 사전협상제가 지정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된 상태죠. 됐어요? 예, 됐고 사업자가 이제 계획안을 제출했고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가 지정돼서 사업안을 제출했고 그 사업안에 대해서 부산시가
조금 이제 다시 조정을 해서 3월 2일 날 그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개발하는 거에 있어서는 아까 이제 사전 협상제 설명을 하실 때 서울하고 비교도 하셨는데 왜 부산시는 이렇게 민간 사업자한테 끌려가는 듯한 인상을 항상 주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는 주변의 계획 그 장기 발전 계획을 세웁니다. 예를 들어 우리 제송동 부지 얼마 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제송동 전체를 어떻게 앞으로 미래의 계획을 가져갈 건지 그리고 해당 부지는 제송동이라면 한진시와이. 예, 한진시와이 그도 사전협상 대상지죠. 우암동도 마찬가지로 남구 전반 아니면 우암동 전체를 어떻게 장기 발전 계획을 세울 건지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럼 그 해당 부지는 또 어떤 용도로 쓰는 게 맞는지를 부산시가 민간 사업자의 계획을 봅니다. 근데 서울시 같은 건 그렇고요. 그러면서 서울시는 그 계획에 대해서 공공이 치밀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부산시는 그렇지 않죠. 그리고 이제 제가 재작년에 이제 MBC 빅벙커를 출연할 때 이제 담당자 인터뷰가 한번 나오거든요. 근데 담당자 인터뷰에서 뭐라고 하냐면 민간 땅인데 왜 부산시가 계획을 세우냐. 이런 식의 반응을. 그러니까 민간이 입찰을 받은 그 과정 자체가 부산시에서 뭐 일단 오거돈 부산시장은 그때 이제 부재 상태니까 어떤 특별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동안에 이제 입찰을 봐서 민간업체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산외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건 민간 땅으로 봐야 되는데 더 이상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느냐? 근데 용도 변경을 부산시가 해주고 그걸로 인해서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산시가 그 지역에 해당하는 요즘 이제 전문가들이 말하는 생활권 계획인데요. 전반적인 계획이었고 그 해당 부지에 대한 계획도 세우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세우지 못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보통은 그 중간에 한번 또 거쳐야 되는 게 민간업체가 딱 입찰을 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부산시가 엄청나게 반발했거든요. 처음에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죠. 아무렇지도 않게 이거 민간 땅, 민간이 입찰을 봐서 들어간 땅인데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느냐. 시에서 어쨌든 사전협상제 해가지고 공공으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부산시가 놓치고 있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계획은 없는데 계획에 어떤 게 들어올지 아주 나쁜 게 들어올 수 있는데 무조건 공공기회만 받으면 되는데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이런 걸 협상을 하려면 민간 사업자가 어떻습니까? 민간 사업자는 이익을 최대한 뽑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민간 사업자랑 협상을 하고 이렇게 주고받는 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공공기획개발단이라고 있습니다. 팀이 있어서 민간 사업자랑 이런 걸 협상을 해요. 근데 부산시는 하는 분이 한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한 분뿐이 안 도냐는 거죠. 그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 사업자 알아서 하면 되는 거라 생각을 하는 건지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뭔가 협상한다는 건 유착 관계가 아니면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각종 지원과 지지 그다음에 수익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부산도 거기에 대응하는 팀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담당자가 한 명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상황이 뭐 어떻게 흘러가는지 쭉 짚어봤는데 그러다가 이제 부산시 입장이 3월 2일에 발표가 됐다 아닙니까? 부산시 입장이 뭐냐면 외대부지가 총 13만 제곱미터거든요. 그중에 67%가 자연녹지입니다. 근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자연녹지에 건축물 짓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이거든요. 이걸 모두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해서 원래 사업자가 뭐 40몇 프로 주거단지 18% 업무 시설로 하겠다는데 부산시가 정말로 많은 걸 따냈다면서 38% 주거용지 그다음에 39.1%를 업무시설 용지로 지정했다. 그리고 그 업무시설 용지 중에 12만 제곱미터를 기부 체납을 받기로 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자연 녹지에서 주거지로 바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걸 해주는데 업무 용지도 어떻게 돼 있냐면 39.1% 안에 또 복합 시설 용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또 뭐가 들어가도 상관없는 곳이거든요. 예를 들어 또 주거 형태인 오피스텔. 그러면서 그 12만 제곱미터에 뭐를 짓겠다고 했냐면 게임 메카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게임 메카 도시. 게임 메카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정말로 그럼 부산에 게임 메카 도시가 들어올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내세웁니다. 어떤 걸 내세우냐면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 그리고 게임 관련 산업을 유치하겠다. 그리고 38% 주거지의 게임 종사자들부터
먼저 살도록 하겠다. 이제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암동 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약간 언덕이고 산입니다. 네. 그 주변은 아파트가 많아요. 네. 근데 여기 38%의 주거단지라는 거는 1110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네. 또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 지역에.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게임 메카 도시는 이렇게 아파트 개발해 주는 것을 좀 시민들의 관심에서 멀게 하고 게임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는 이런 이제 저는 부산시의 꼼수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원래 그 우암동 지역에 북한 2단계 개발 지역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거기는 뭐 선박 수리, 해양 관련 이런 맞아요. 산업들이 들어옵니다. 예. 그럼 맞아요. 그 뒤에도 그게 배후 부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해양 R&D나 아니면 청년 신산업 센터를 만들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게 앞에 있는 북한 2단계 개발하고 이어지는 개발입니다. 네네.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게임 메카 도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럼 게임 메카 도시를 만들겠다는 그 내용을 보면 아까 말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공공기관 2개는 벌써 부산에 있습니다. 예. 게임물 관리위원회하고. 네. 그다음에 한국 콘텐츠 진흥원이 있어요. 네네, 벌써 그렇죠. 나주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전할 공공기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네. 없고요. 그래서 제가 또 게임 관련 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전화를 막 드려봤습니다. 네. 근데 게임 산업은 전화를 드렸어요. 예, 네. 전화를 다 드렸어요. 전화를 어디다 드렸어요? 근데 거기 말하면 이제 공공기관이나 예. 그래서요. 협회나 산업을 직접 하시는 네네. 분들한테 예. 전화를 들었어요. 그 게임 관련해서는 크게 3가지 산업이 있습니다. 전방 산업, 후방 산업, 그리고 우리 실제로 말하는 게임 산업. 네. 그럼 전방 산업은 뭐냐면 이 게임 산업을 지원해주는 금융, 벤처 투자 업체들 있죠. 네. 이런 예. 업체들이고요. 후방 사업은 플랫폼 사업입니다. 그리고 플랫폼 사업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기업들이 보통 네. 하는. 네네. 그다음에 홍보사.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부산에 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게임 산업인데 게임 산업은 또 프론트 엔드와 백 엔드로 나뉩니다. 프론트 엔드가 뭐냐면 우리 게임할 때 눈에 보이는 거 있죠. 네. 그걸 프론트 엔드라 하고요. 이게 보통 이제 개발 사업자들이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는 어떻게든 팀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팀으로 움직이면서 무슨 정규 과정이 있는 게 아니고 다 사사라고 합니다. 팀장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다 배우는 거예요. 네네. 이 사람들이 주로 어디 있냐면 강남에 있어요. 근데 서울에 넓게 분포하다가 이제 판교로 판교가 네, 네, 네. 있으니까. 왜 판교로 갔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는 근처가 판교예요. 네. 교통이 편리한. 그다음에 이제 백엔드 산업이라고 그거는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서브를 말하는 겁니다. 예, 예. 이거는 외국에 하고 이제 외국에 외주를 주기도 하고 이런 산업들이거든요. 그럼 이런 산업들을 유치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게임 관련 산업자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부산에 이런 걸 유치해서 게임 메카 도시 만들 수 있냐?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절대 안 온다.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강남 판교란 네.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기 어디죠? 북항에 네. 게임 산업 유치하고 또 G7 같은데 살게 해주겠다. 이래도 올까 말까 한데 네네. 그 외대 부지 교통도 편리하지 않고 서울 사람들이 봤을 땐 약간 좀 중심이 아닌 네, 곳에 외진 누가 곳으로 가겠냐는 생각하겠지. 거죠. 예. 그래서 이게 허구다. 그래서 사전 협상제를 활용한 그리고 게임 메카 도시를 만들겠다는 그 허구를 부산 시민들한테 심어주고 있는 아주 나쁜 개발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얘기에서 TF팀이 만들어지면 네. 과연 어떤 산업을 어떤 식으로 유치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맞습니다. 그 기업과 이렇게 교류하는 모습 차라리 예. 뭐 MOU라도 하나 써가지고 네네. 같이 와서 부지도 좀 둘러보고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전협상제를 한다면 그나마 좀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전화통화 몇 통화만 해봐도 이거 자체가 좀 실현 가능성이 많이 없다라는 게 그냥 바로 드러나는 모습인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협상자 그 제를 위한 어떤 구실을 마련하려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라는 네, 그리고 충분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죠? 그 박형준 시장이 원래 신산업 청년산업 기지를 거기 또 만들겠다 네. 했거든요. 좀 그곳에 원래 장소 용도랑 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기대도 했었는데 사실 공약도 지금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대가 옮기고 나서 그 네. 일대 주민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예. 그런 부분을 잘 헤아려 가지고 더 좀 좋은 개발로 가야 되는데 마치 그게 장기 미해결여 가지고 빨리 개발만 해주면 되는 것처럼 하는 이런 행태는 조금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2030 월드엑스포도 지금 예. 한참 진행이 되고 그쪽 부지가 가장 또 거기에서 이어져 이제 있죠. 네, 열리는 네. 곳이잖아요. 예.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덜컥
해버리고 나면 그 연계성이 있을까? 부지 규모도 되게 작습니다. 네, 네, 그렇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부산 참여연대 양민숙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예, 주말인데 우리 계속 짚었지만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모쪼록 조심하시고요. 예,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예, 박성원이었습니다. 예, 아나운서